매서운 1월의 바람이 오크헤이븐 학원 운동장을 휘감았다. 강민아는 얼음이 덮인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현관으로 달려가느라 추위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 비해 헐렁한 올리브색 파카는 낡아 보였지만 그녀의 가냘픈 몸을 감쌌다. 160cm가 채 안 되는 키에 곱슬진 젓갈색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가리는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 눈에 띄지 않는데 익숙해졌다.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낡은 책가방 끈을 꽉 쥐고 학생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엄마가 서울로 취직한 후 이곳 오크헤이븐에 온 지 거의 넉 달이 되었고 매일이 위험한 미로를 헤쳐나가는 기분이었다. 새로운 시작도 힘든데 모두가 이미 패거리를 이루고 있고 자신은 혼자 밥을 먹는 이상하고 조용한 아이일 뿐인 새로운 학교에 합류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다. 어이구, 웬 굴러온 돌이야. 뒤에서 멸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았다. 바로 3학년의 절대 권력자 강태준이었다. 럭비 선수처럼 덩치가 크고 마치 벌을 받아본 적 없는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태준은 미나가 오크헤이븐에 온 날부터 그녀의 삶을 악몽으로 만드는 것을 개인적인 프로젝트로 삼았다. 미나는 걸음을 재촉했지만 묵직한 발소리가 빠르게 간격을 좁혔다. 태준은 늘 그렇듯 졸개들을 데리고 그녀 옆에 섰다. 김민석은 뚱뚱하고 죽은 개투성이 얼굴에 심술궂은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태준의 인정을 갈망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박수진은 가냘픈 갈색 머리 소녀로 그녀의 잔인함은 종종 가짜 미소로 가려져 있었다. 그냥 무시해. 미나는 몇 달 동안 되뇌었던 주문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일찍이 말다툼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배웠다. 부산에 있던 옛 학교에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여기 오크헤이븐에서는 조용한 성격과 누가 봐도 티나는 전학생 신분이 그녀를 표적으로 만들었다. 매캐한 매연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야, 말하고 있잖아. 지구에서 온 괴짜야. 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고 거칠게 돌렸으며 말했다. 그 옷은 뭐야? 무슨 녹색 덩어리 같잖아. 민석이 큰 소리로 낄낄거렸다. 숨으려고 입은 건가 보네. 효과가 있네. 거의 못 알아볼 뻔했어.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반박하려는 말을 꾹 참았다. 그녀는 이보다 더 심한 일도 겪어봤다. 어렸을 때 할머니는 때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친절은 언제나 최고의 방어 수단이란다. 할머니는 그들의 대화 중에 수없이 말씀하셨다. 강한 사람은 언제 침묵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안단다. 하지만 태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친구들은 그녀를 꽉 둘러쌌다. 저기 있잖아. 그 웃기는 옷 입고 엄청 더울 텐데 우리가 시원하게 해줘야 할 것 같아. 미나가 반응하기도 전에 태준은 그녀의 점퍼 단추를 잡고 풀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점퍼를 다시 닫으려고 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그녀의 소매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수지는 소름 끼치는 고음으로 낄낄거렸다. 그들의 비싼 향수 냄새가 구내 식당에서 나는 쉰 피자 냄새와 섞였다. 그만해 제발. 미나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혔다. 뭐라고? 태준은 그녀의 점퍼를 다시 잡아당기며 조롱했다. 내 멋짐 소리 때문에 안 들려. 다른 학생들도 소란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몇몇은 속도를 늦춰 구경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척했다. 미나는 역사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 운동장 건너편에서 교장 선생님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태준과 그의 패거리는 복도, 도서관, 심지어 구 내식당에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녀의 옷, 머리 또는 친구가 없다는 것에 대해 험담을 했다.
그들은 그녀의 손에서 책을 떨어뜨리거나 실수로 음료수를 쏟거나 그녀가 지나갈 때 큰 소리로 그녀에 대해 험담을 했다. 미나는 멈추게 하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교감 선생님에게 말했고 교감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업 사이에 다른 경로를 택하고 구내식당 대신 미술실에서 점심을 먹고 심지어 아침 분비는 시간을 피하기 위해 학교에 늦게 도착하려고 노력했지만 태주는 항상 그녀를 찾아내는 것 같았다. 야, 그만 좀 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나가 돌아보니 김도현이 스케치북을 팔에 끼고 다가오고 있었다. 도현은 그녀의 고급 미술 수업에 있었고 그녀를 환영하려고 노력했던 몇 안 되는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깡마르고 어색했지만 둥근 안경 너머로 친절한 눈을 하고 있었고 미나는 그가 수업 중에 그녀가 보지 않을 때 가끔 그녀를 스케치하는 것을 알아챘다. 어머, 백마탄 왕자님이 납셨네.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왜 그래 도현아? 녹색 덩어리한테 반했어? 도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태주는 웃으며 도현에게 다가갔다. 그럼 뭘 할 건데? 그림으로 우리를 죽이기라도 할 거야? 사실 도현은 스케치북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학교 신문에서 네가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담긴 솔직한 스케치를 좋아할 것 같은데. 잠시 동안 태준의 자신감 넘치는 가면이 깨졌다. 학교 신문에 걸리면 특히 스케치가 교장 선생님에게 전달되면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다시 돌아왔고 그는 스케치북을 움켜쥐어 도현의 손에서 빼앗았다. 쌀쌀한 아침 공기가 근처 카페에서 나는 커피 냄새를 실어왔다. 어이쿠, 태주는 값비싼 스케치북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말했다. 내가 덜렁거려서. 도현은 스케치북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민석은 발을 뻗어 그를 넘어뜨렸다. 스케치북은 아스팔트 위로 미끄러져 갔고 미나는 그것이 벤치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안 돼! 도현은 허둥지둥 일어나 스케치북으로 달려갔다. 표지가 찢어졌고 그가 펼쳤을 때 그의 그림 몇 장이 망가져 있었다. 이건 할머니의 스케치북이었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내 물건을 더 조심해야지. 태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는 다시 민에게로 돌아섰지만 그녀는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점퍼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것을 볼 수 없었다. 도현은 그녀를 도우려고 노력했고 이제 그의 스케치북은 그녀 때문에 망가졌다. 죄책감이 짓눌렀다. 사실 있잖아. 태주는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존경심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 오크헤이븐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무시하지 않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세게 잡아당겼다. 미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지만 태준의 소나귀는 굳건했다. 날카로운 힘으로 그는 점퍼를 완전히 그녀의 어깨에서 벗겨내 그녀를 얇은 스웨터만 입은 채 꽁꽁 어는 운동장에 서 있게 했다. 자, 그는 그녀의 점퍼를 트로피처럼 머리 위로 들고 말했다. 이제 아름다운 서울 날씨를 즐길 수 있겠네. 추위가 미나를 육체적인 타격처럼 덮쳤다. 그녀의 스웨터는 점퍼 안에 입도록 만들어진 얇은 면이었고 1월의 바람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을 뚫고 지나갔다. 그녀는 팔을 껴안고 걷잡을 수 없이 떨었다. 돌려줘.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태주는 과장되게 귀를 막았다. 내 이빨 딱딱거리는 소리 때문에 안 들려. 민석과 수지는 이제 미친 듯이 웃고 있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멈추어서 구경했다. 미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불안함과 병적인 관심이 뒤섞인 표정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다음 표적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제발, 미나는 이번에는 더 크게 말했다.
내 점퍼 돌려줘. 오, 말할 수 있네. 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충분히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무릎을 꿇고 빌면 미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끄러운 종류의 분노가 아니라 그녀의 엄마가 그녀에게 인식하고 통제하도록 가르쳤던 조용하고 집중된 분노였다. 그녀는 몇 달 동안 참아왔고 싸우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고 할머니가 실망하실 것이고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운동장에 서서 떨면서 태준이 그녀의 점퍼를 트로피처럼 휘두르고 다른 학생들이 웃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자제가 약점으로 오해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친절이 힘이라고 가르쳤지만 때로는 자신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쳤다. 미나는 떨림을 멈췄다. 그녀는 자세를 바로잡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점퍼 내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고 그것은 태준의 미소를 약간 흔들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관중이 있었고 물러서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을 의미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는 말했다. 어쩌면 내가 가질 수도 있어. 강태준 팬클럽에 기부했다고 생각해. 그는 점퍼를 민석에게 던지려고 몸을 돌렸고 바로 그때 미나가 움직였다. 미나는 6살 때부터 11년 동안 엄마의 지도 아래에서 호신술을 훈련해왔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를 키우기 위해 은퇴하기 전에 경찰관이었고 그녀는 인내심과 헌신으로 그녀의 기술을 딸에게 전수했다. 미나는 몇 년 전에 첫 번째 띠를 땄고 서울로 이사 왔을 때 다음 단계 훈련을 받고 있었다. 공기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게 했고 그것은 몇 달 동안의 굴욕을 견디는 것을 의미했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태준이 도현의 스케치북을 망치고 학교 학생들 앞에서 그녀의 점퍼를 훔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준은 미나의 다리가 날렵한 앞차기로 솟아올랐을 때 여전히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발은 큰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에 부딪혔고 그녀의 점퍼는 날아갔다. 그는 손을 움켜쥐고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몸을 돌렸다. 뭐 하는 미나의 다른 다리가 이번에는 올라왔고 정확한 돌려차기가 그의 배를 강타했다. 모든 공기가 태준의 폐에서 빠져나갔고 그는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다. 운동장은 그의 헐떡거리는 소리 외에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지만 미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발을 축으로 회전하여 다리를 높이 올려 민석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 그는 코가 부러질 뻔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하지마. 미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민석은 손을 들고 항복하며 뒤로 비틀거렸다. 수지는 이미 뒤로 물러서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충격으로 창백해졌다. 태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여전히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붉어졌고 미나는 그가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녀보다 최소 30kg은 더 나갔고 그의 자존심은 상처 입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네가 강하다고 생각해?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몇 번 운 좋은 발차기가 널 무슨 닌자라도 만든다고 생각해? 나는 네가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해. 미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엄마가 수천 번 가르쳐준 싸움 자세로 바뀌었고 균형을 잡고 손을 준비했다. 웃기지 마. 태주는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 미나는 그의 서투른 돌진을 피하고 그의 뻗은 팔을 잡았다. 자신의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녀는 몸을 돌려 교과서적인 던지기로 그를 어깨 너머로 던졌다. 태주는 바닥에 세게 부딪혔지만 미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낮추어 그의 팔을 등 뒤로 묶고 그의 어깨에 부담을 느끼게 할 만큼의 압력을 가했다. 압력을 1인치만 더 가하면 그의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팔을 부러뜨릴 수 있었다. 공포의 냄새가 뚜렷했다. 포기해?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태주는 잠시 몸부림쳤지만 그 자세는 절망적이었다. 그는 팔이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그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그의 관절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포기해. 그는 헐떡였다. 포기해. 미나는 잠시 동안 그 자세를 유지한 다음 그를 풀어주고 일어섰다. 태주는 몸을 굴려 팔을 움켜쥐고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넌 미쳤어. 그는 말했다. 넌 완전히 정신 나갔어. 그럴지도 모르지. 미나는 점퍼를 집어 입으며 말했다. 하지만 춥지는 않아. 그녀는 도연히 망가진 스케치북을 안고 바닥에 앉아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괜찮아? 도현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방금 한 짓을 믿을 수가 없어. 내 스케치북에 대해 정말 미안해. 미나는 말했다. 내가 바꿔주는데 도움을 줄게. 신경 쓰지 마. 도현은 일어서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었어. 그들 주위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쳐다보고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고 미나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학교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잠시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퇴학당하면 어떡하지? 할머니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때 그녀는 태준을 보았다. 여전히 바닥에 앉아있고 그의 친구들이 불안하게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다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멀리서 어렴풋이 보였다. 미나야,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돌아보니 박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고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나는 재빨리 말했다. 그냥 의견 차이였어요. 박 선생님은 미나와 태준 사이를 번갈아 보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감지했다. 하지만 그가 더 많은 질문을 하기 전에 종이 울렸고 학생들은 건물 쪽으로 서둘러 가기 시작했다. 정말 괜찮니? 박 선생님은 미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괜찮아요. 미나는 말했다. 괜찮은 것보다 더 좋아요, 사실. 군중이 흩어지자 태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괜찮은지 물으며 그를 둘러쌌지만 그는 그들을 뿌리쳤다. 그는 잠시 동안 미나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네, 끝났어요. 미나는 대답했다. 또 다른 시범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태주는 입을 열어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생각을 바꾼 것 같았다.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갔고 그의 친구들은 양떼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도연은 그들이 건물로 향하면서 미나 옆에 섰다. 그래서 그는 말했다. 다시는 내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해주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미소를 지었다. 명심할게. 다음 며칠 동안 미나는 다른 학생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몇몇은 그녀를 자극하면 그녀가 무엇을 할지 몰라 분명히 불안해하며 그녀를 피해갔다. 다른 사람들은 복대서 그녀를 지나칠 때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몇몇은 그녀의 훈련에 대해 궁금해하며 호신술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한편 태주는 그녀를 완전히 피하는 데 갑작스러운 관심을 보인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수업 사이에 그녀를 찾아다니지 않았고 복도에서 그들의 길이 교차하면 그는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찾았다. 민석과 수진도 마찬가지로 사라졌지만 미나는 가끔 그녀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속삭이며 가리키는 것을 포착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도현에게 있었다.
그녀를 변호하는 단순한 친절 행위로 시작되었던 것이 그 이상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미술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했고 예술과 외부인으로서의 그들의 공유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연은 친절하고 재미있었고 미나를 방심하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엉뚱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있잖아. 그는 어느 날 오후 그들이 미술실에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나는 네가 왜 전에 방역하지 않았는지 항상 궁금했어. 내 말은 네가 스스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잖아. 미나는 미술 프로젝트에서 시선을 떼고 올려다 보았다. 엄마는 싸움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 진정한 힘은 자신의 힘을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데서 온다고 하셨지.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을 바꾸었어. 미나는 잠시 동안 조용히 생각했다. 싸우지 않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약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그들처럼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을 잊었지. 도연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치가 있었어. 네가 균형을 잘 찾았다고 생각해. 그들처럼 되지 않고 그들을 막았어. 사실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미나는 복수를 위해 태준이나 그의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운동장에서의 대결로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았고 그것이 그녀가 원했던 전부였다. 사건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 미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뒤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돌아보니 태준이 이번에는 혼자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지만 그의 자세에서 이것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 그는 말을 시작하고는 멈춰서 발을 내려다보았다. 사과하고 싶었어. 미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사과해. 내가 한 짓에 대해서 너와 도현에게 잘못했어.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눈에서 오만함 외에 다른 것을 보았다.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냥 멍청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 간단히 말해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래? 미나가 물었다. 태주는 어깨를 으쓱했다. 사촌 동생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어. 너처럼 수줍음이 많아.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를 내가 너를 대했던 방식으로 대하면 내가 어떻게 느낄지 계속 생각했어. 그는 잠시 멈췄다. 반대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미나는 그의 얼굴을 살펴보며 속임수나 조작의 징후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고 그녀는 그를 믿게 되었다. 사과 받아들일게.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하면 안 할게. 태주는 재빨리 말했다. 약속해. 그가 걸어가는 동안 미나는 예상치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를 옹호했고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그녀가 오크헤이븐에 처음 도착했을 때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녀는 방에서 호신술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엄마가 들어와서 구경했다. 그녀는 몇 분 동안 말없이 그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서울의 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 들어왔다. 달라 보이는구나.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더 자신감 있어 보여. 미나는 폼을 완성하고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했다. 학교에서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것을 써야 했어요. 그녀의 엄마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미나는 운동장에서의 대결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했고 그녀가 폭력에 의존한 것에 대해 엄마가 실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 그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력을 보여주었구나. 그녀는 말했다.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지. 그것은 성숙함을 보여준다. 엄마가 화를 내실까 봐 두려웠어요. 미나가 인정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강한 사람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란다.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강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아니란다. 너는 둘 사이의 균형을 찾았고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표식이란다. 봄이 오고 학년이 끝나갈 무렵 미나는 오크헤이븐에서 편안한 일상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도현 외의 친구들을 사귀고 미술 동아리에 가입하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돕기 시작했다. 1월에 도착했던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소녀는 사라지고 여전히 조용하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운동장에서의 사건은 오크헤이븐에서 일종의 전설이 되었고 이야기가 거듭될수록 점점 커져서 어떤 버전에서는 미나가 혼자서 미식축구팀의 절반과 싸웠다고 한다. 하지만 진실은 더 간단하고 의미심장했다. 그녀는 자신과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옹호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발견했다. 학교 마지막 날 그녀가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도현이 작은 선물을 들고 다가왔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감사 선물이야. 그가 말했다. 내 스케치북을 바꿔주는데 도움을 줘서. 그리고 너라서. 미나는 선물을 열어 작은 액자에 넣은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도현이 그들의 미술 수업 중에 그린 그녀의 스케치였고 그가 한말에 웃고 있는 순간을 포착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이었다. 자신감 있고 행복하고 완전히 편안해 보였다.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네가 올해를 기억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 도현이 말했다. 네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미나는 다시 그림을 보고 도현을 보고 그녀의 변화가 시작된 운동장을 내다보았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그 해 마지막으로 오크헤이븐 학원을 걸어 나갈 때 미나는 자신이 배운 교훈을 되새겼다. 그녀는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이 괴롭힘꾼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힘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싸움을 선택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갓 깎은 풀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존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며 그것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한때 자신을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소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